자, 같이 볼 비교 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볼 비교 사주는 김효년, 정묘월, 갑자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같이 공부했던 사주죠. 2020년 3월 12일 목요일에 태어난 사주, 경자년 김효월, 갑인 1의 사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똑같은 경우는 이제 묘월의 갑목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목이죠. 양목이면서 대립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하게 되면 왕하다라고 하는 이제 성목으로 봐요.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란 나무를 뜻하는 것이고요.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자라고 있는 나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 성목이 됐을 때는 다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경금으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갑목이 생목이었을 때는 이때는 수라든가 수화로서 갑목을 생조함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월이라든가 춘절은 봄을 뜻하는 것이고요. 하절은 여름을 뜻하는 것인데 춘하절 즉 봄, 여름의 나무는 성목이 아니라 자라는 나무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봄에 나무가 새싹을 띄우고 꽃을 피우고 여름에 열매를 맺고 가을 정도 됐을 때는 열매를 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춘하절 봄, 여름의 나무는 성목이 아닌 생목으로 보는 것이고 추절인 가을과 동절인 겨울의 나무는 이때는 다 자란 나무 하나의 동사를 다 짓고 가을과 겨울이 되게 되면은 나무가 이제 쇠잔해지고 나무가 마르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다 자란 나무 즉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갑목으로서 뭐 벨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장신구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춘하절이냐 추동절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물론 이제 춘절이라든가 하절에도 목이 너무 왕할 때는 경금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좀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땐 생목의 경우에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로 보는 것이고요. 가을에는 수를 생하면 안 되고 오히려 도끼나 전기톱으로서 갑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했던 요 명식,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던 요 명식도 춘절에 태어난 나무이기 때문에 아직은 생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비교 분석해서 보는 사주 또한 갑목이 묘월에 태어난 나무로서 생목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작벌하기보다는 화를 토행해서 화를 얻어서 목화 아까도 이거 치다가 안 됐는데 목화 통명이 되는 것이 좋다. 목화 통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봄의 목에 화를 보게 되면 마치 나무가 꽃을 피우는 나무가 목련꽃을 피우고 매화 나무가 매화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이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왕절이죠. 목왕절에 해당이 되고 사주의 격국으로 놓고 봤을 때 양인 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경금이 7살이 있기 때문에 양인 가살이 되지만 이렇게 금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화를 보게 되면은 목생화해서 이거는 수기 유행이라고 그래요. 갑목이 왕할 때 갑목의 기운을 발산시키게 되면 저것이 바로 목화통명이 돼가지고 갑목이 꽃을 피운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뿌리 없는 기토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갑목이 묘월에 태어났죠. 그 다음에 갑목이 연지에도 묘목을 받다라고 하면은 갑목이 이것은 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양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갑목이 양인을 두 개를 봤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왕한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목이 왕한 중에 기토가 뿌리 없는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지 있는 자수 갑자일주인데 갑자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보수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주관도 분명하고 자존심도 강한 그런 체질의 양이까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관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저돌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군인, 경찰, 이런 거 검찰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은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기토가 있긴 한데 목이 너무 왕하죠. 목이 너무 왕하고 기토는 뿌리가 없으니까 왕목에 의해서 기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원래는 목극토가 되잖아요. 목극토가 되게 되면은 목이 토를 극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는데, 원래는 목극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극해서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목극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토를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나무가 땅에다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땅 흙은 있는데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땅이 그냥 굳어져 가지고 그냥 아무런 용도가 없는 땅이죠. 여러분들 집에 텃밭이라든가 화분이 있는데 화분 같은 것이 있으면 거기다 씨앗을 심는다거나 난초를 심는다거나 화초를 심는다거나 해서 그 화분에 있는 흙을 써야 되는데, 화분은 있는데 화분 안에 흙은 담겨져 있는데 씨앗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아무 용도 없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목극토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극토 함으로써 토의 용도가 생기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있어서 뿌리를 내려야지만 목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목극토라고 하는 그게 개념은 공존의 관계, 공생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느 하나를 극해가지고 이렇게 나포살기 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나쁜 관계가 아니라 좋은 관계고, 상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고 상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원래 상극의 개념은 공존하는 관계, 공생하는 관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목이 토를 극하는 중에 이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산토가 된다 그래요. 산토가 되고 내년 박토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화분은 조그만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화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뿌리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흙이 다 없어져서 날아가 버리는 거고 똑같죠. 그것이 산토 내지는 박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극토 하는 것이 원래 공존, 공생관계인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토라고 하는 것이 산토되고 박토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토가 너무 많고 목이 너무 약하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되죠. 토다 목절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면서, 원래 목극토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중화가 잘 되어 있을 때는 공존 공생 관계로 놓고 보는데, 이것이 목이 너무 왕하고 토가 약하게 되면 산토 박토가 돼서 토가 완전히 극을 받아서 이거는 그야말로 목극토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토가 너무 많은데 목이 약하게 되면 이거는 토가 너무 많아서 목이 부러지는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극의 관계도 극하는 것과 극을 받는 것이 서로 중화가 이루어지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중화가 깨졌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목극토의 관계뿐만 아니라 토국수의 관계, 수국화의 관계, 화극금의 관계, 금극목의 관계, 똑같이 공존 공생의 관계를 보지만 어느 균형이 깨졌을 때는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놓고 봤을 땐 간목에 묘월이 태어나서 연지에도 묘목이 있고 자수까지 있으면, 이 자수는 결국은 자묘형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물론 자묘형을 물의지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의지형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전문용어로 애가 무례하다, 전문용어로 네 가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자수가 목을 생겨주니까 목이 더 왕해진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목이 왕해질수록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더 박토가 되고 더 산토가 되다 보니까 토는 없어지게 되겠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을목이라든가 이런 걸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군비쟁제라든가 군겁쟁제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와 정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병화, 그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태양지화라고 그랬잖아요. 태양지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고,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촉지화라고 했어요. 등촉지화.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와 같기 때문에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 목다화식이 될 수 있어요. 목다화식. 그래서 지금과 같이 목다화식 한번 써볼까요? 이거는 목다화식. 그래서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목이 너무 많으면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라이터 성장불에다가 장작 엄청나게 얹어놓으면
성냥불이 꺼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목이 너무 많은 중에 정화 하나 가지고는 목도화식 되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충분하게 통과를 못 시켜준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왕목에 의해서 기토가 극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생시는 병인시 같은 것이 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병인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모강절에 임목까지 보게 되면 선생님 목이 너무 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병화가 있게 되면 이 병화는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목의 기운을 설기시켜 줄 수 있겠고 특히나 정화만 있었을 때는 목다화식이 되지만 뿔이 있는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충분하게 목을 설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는 능히 기토를 이렇게 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묘시가 됐을 때는 음목이 묘목이 너무 많고 정화 자체도 목다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좋지 않은 그런 생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임신기후시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고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생시 병인시에다가 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주가 을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을해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이거는 해묘 합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일간은 뭐 이렇게 정화를 뭐 이렇게 생하고 그런 거는 크게 없으니까. 근데 묘목 그다음에 을목 다 승목에 해당이 되죠. 자수 해수까지 있으면은 이 자체가 묘목에다가 임목이 없는 중에 묘목에 이렇게 묘목이 많고 을목이 있는 다승목 해자가 있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져요. 한습. 그러면 아무리 정화라 하더라도 한습한 목이 많게 되면 이거는 목다화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다화식. 그러면 저 정화는 좀 약간 힘이 없겠죠. 물론 이 사주가 당연히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 정화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판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렇게 역행해서 금수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나마 병인대운은 나쁘지 않아요. 병인대운은 물론 생시에서 병인시가 됐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대운에서 10년간 병인은 충분하게 인에다가 병화가 뿌리를 돋기 때문에 이 기토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을축대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토이지만 을목이 투출하게 되고 연간에도 을목이 있겠죠. 그러면 왕목인 간목, 을목이 요 기토를 갖다가 이때는 목극토해요. 목극토하죠. 그런데 토가 약하고 목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산토, 박토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제 을축, 갑자, 개해 다 수가 왕해지니까 음습해지죠. 신유 경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좋은 기토 입장에서는 좋은 그러한 환경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목에 의해서 음토인 기토 완전히 산토 박토가 되는 그런 사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 중에서 간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토 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밥통이죠. 밥통 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일단 목이 너무 왕해서 박토가 돼서 토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주가 위암에 걸려서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암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간암까지 전이가 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 굉장히 중화가 안 이루어졌죠. 그죠? 목이 너무 왕한 중에 이 목을 설기순세하거나 내지는 금이 있어서 억제를 하거나 이렇게 사주가 가야 되는 것인데 일지자수 시지 해수가 있으면 어차피 수생목이 더 왕해지는 중에 정화 하나만 가지고는 왕목의 기운을 설기시킬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왕목이 정화 자체가 목생화 화성토에서 기토를 생해주는 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왕목에 의해서 기토가 어떻게 돼요? 박토가 돼서 문제가 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운세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인대운은 괜찮고요. 을축대운 같은 경우에도 기토가 뿌리를 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역시나 을목 7살이 기토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을목이라고 하는 건 7살이죠. 그래서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기토는 역시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박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